85페이지 전기에너지 수송 부분이고 아마 여기서 니네 기말고사 등급이 결정될 거야. 네. 요 파트가 그나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로운데 예전 교육과정에서 치면 여기가 준킬러 파트였었어, 물리에서. 근데 지금 냉정하게 말할게. 만약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기말고사 요 파트 두세 문제밖에 안 되는데 버려. 네? 다른 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는 내용 들어보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준킬러였는데 빠졌는데 사실은 만약에 내가 물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고3 때 나오는 부분이야. 고1 때 잠깐 나왔다가 고3 때 또 나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일단 전기에너지를 수송한다는데 그 전기에너지에 대한 얼마만큼 생산되는 양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력이라고 하고 P, 파워를 의미한다. P라고 할 때 쓰는 거는 파워 얘기하는 거야. 자, 전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은 시간당 사실 소비하는 에너지도 되고 생산하는 에너지도 되는데 우리는 전기에너지 수송이니까 생산해서 보내니까 여기 포인트는 생산하는 또는 전환되는 뭐 다른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전력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시간에 따른 뭐냐면 전기 에너지라고 표현해.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단위는 뭐를 쓰냐면 줄을 쓰고 시간에 대한 단위는 세크를 써서 줄 퍼 세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걸 썩 좋아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이 전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증기기관차 제임스 와트가 되게 많이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거를 와트라고도 표현을 해. 자, 근데 이게 와트라는 단위가 작다 보니까 킬로와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킬로와트를 쓸 때는 항상 수학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과학에서 단위는 10의 3승씩 커지거나 작아지거든. 그래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전력은 여튼 시간당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서 써보면 전력 이꼬르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 전압 곱하기 뭐야? I 전류가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서 외워야 되는데 잘 입이 안 익어. 그래서 나는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VRP라고 외우라고 해. 여기 있는 거 여기 갖다 써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VIP로 외워라. Very important person이랑 다른 거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알파벳을 쓸 때 V와 I 중에서 순서로 따졌을 때 먼저 나오는 아이가 V냐 I냐? V. A, B, C, D 할 때 V가 먼저 나와 I가 먼저 나와. 그런데 왜 얘를 먼저 써줬을까? 얘가 메인이야 얘들아. 우리 도선 안에 늘 전자는 있어. 근데 걔가 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흐르지 못하냐면 이 친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니까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전력을 이렇게 쓰는데 전력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단위 이렇게는 그 공식을 몇 가지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데 요 파트를 학습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3명의 과학자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전자기 유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설명한 패러데이. 그리고 그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걸 알려준 사람이 렌츠라고 하는 과학자. 그 다음에 전자기학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 역학에서 F는 MA의 꼴과 같은 게 뭐냐면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옴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옴의 법칙을 한번 미리 적어보자. 참고.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은 뭐라고 하냐면 전류 I는 저항 R에는 반비례하고 전압 V에는 비례하다. 즉 내가 전자인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면 하기 싫지. 네. 그런데 나한테 에너지가 많으면 하기 좋다라고 하는 게 요 값인데 요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공식을 변화시킬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사실 예전에 물리원에서 준킬러 파트 나올 때는 이 공식 변환해서 막 각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왜 이 공식을 알려주냐면 VI라는 공식에서 나중에 손실 전력 구할 때 공식 변환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거야. 자, 이거를 1번은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여기에다 넣어보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얘를 이항시키면 V는 IR이라는 게 있지. 요거를 여기다 넣어보는 경우의 수를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이제 첫 번째 I는 R분의 V를 I 대신 집어넣으면 뭐가 돼? P는 R의 V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나올 수 있지. 두 번째, P는 VI라는 공식에서 V는 IR에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가 두 개고 R이 하나지. 그래서 P는 뭐냐면 I 제곱 R이라는 공식이 나올 거야. 결과부터 얘기할게. 일반적으로 전력을 구할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은 얘를 사용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거의 안 써. 지금 우리가 또 이 친구를 사용할 거야. 이 친구가 언제 쓰일 거냐면 손실 전력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 두 아이를 알려줄 거야. 오메 법칙을 굳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요 공식에서 이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왜 갑자기 갑툭튀 이 공식이 나온 게 아니라 손실 전력 구할 때 요 공식을 변화시켜 주어서 요거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야. 자, 이게 전력 수송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이고 이 지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보이지? 전력 수송을 할 거야. 전력 수송 또는 송전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메인이 될 거야. 송전, 전기를 만들어낸 거를 만든 장소에서 사용처까지 보내주는 걸 송전이라고 하고 이거를 전력 수송이라고 해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송전이라는 용어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를 송전이고 변전소에서 주거지까지나 사용처까지 가는 걸 배전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구분하지 않고 써. 자, 송전하려면 일단 전기를 만들어야지 뭘 보내줄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송전 과정을 얘기할 때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발전에서부터 얘기한다. 자, 그냥 이건 임의로 내가 그냥 손을 한번 쭉 그어볼게. 자, 우리가 발전소를 지을 거야. 발전소를 지어보자. 자, 발전소를 이렇게 지어서 여기가 발전소다. 자, 발전소는 근데 지리적으로 보통 어디 있냐면 출렁출렁 바닷가나 강가 주변에 존재하지. 왜? 갑작스럽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발전소가 과부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냉각수가 있는 물이 많은 지역에 생겨야 돼요. 그리고 발전소를 지을 때 지리적 제한 요건이 대단히 많아. 첫 번째 발전소를 지으면 이때 발생하는 전기는 교류고 교류는 뭐를 발생시키냐면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든. 근데 전자파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암이나 뇌종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주거지 근방에는 발전소를 짓는 게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얘를 설령 주거지 가까이 짓는다고 할 때 발전소 쓰는 토지 점유 면적이 엄청 넓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전자파도 발생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주변에 물도 있어야 되니까 대체로 외진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이때 발전소에서 뭘 하냐면 전력을 생산할 거야. 자, 생산한 전력을 어디 있냐면 여기라고 할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뭐 여기가 집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여기가 소비지까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여기까지 배달을 해야 돼. 소비지에서 하는 역할은 전력을 뭐 하냐면 사용할 거야. 전력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될 거야. 그럼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왜 안 나오지? 그 화면이 사실 그렇게 화면 돌릴까? 자, 그러면 고마워.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소비지까지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리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어.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진 거를 소비지까지 보낼 때 택배로 붙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뭐 차로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발전소에서 전력을 소비지까지 오려면 뭐를 통해서 가야 되냐면 도선을 통해서 가야 돼.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여기 교과서 280 몇 페이지 있는 그림처럼 내가 표현해 볼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니네 여기 저기 뒤에 하이닉스 뒤쪽에 송졸동 뒤에 넘어가면 큰 송전탑이 있는데 여기 변전소라는 곳으로 가요.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면 일단 변전소로 갈 거야.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 도선을 타고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뭐를 만날 거냐면 우리 지금 교실 저쪽 뒤편에도 있는 앞쪽에 그 창가에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 주상 변압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봇대 있지. 전봇대로 갈 거야. 전봇대를 들렸다가 어디로 오냐면 소비지로 올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맨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 전력이라고 할 거야. 이걸 나는 지금 P0라고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할 거야.
이거를 P 또는 뭐라고 하냐면 P 소비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생산한 전력을 써야 되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고 생산을 적게 하면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생산 전력 이꼬르 소비 전력이 일치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 전력은 무엇을 통해 이동하냐면 여기 있는 도선을 이용하는 거야. 도선을 이용해서 얘가 뭐야? 송전할 수밖에 없어. 도선을 이용해서 송전할 수밖에 없는데 도선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물질은 다시 더 작은 단위로 얘기해 보면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시 원자를 쪼개보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제로 쪼개지는데 얘들아 공간 안에 전자가 이동하고 있는 도선이 있으면 우리는 전자의 이동만 자꾸 생각해서 그렇지만 그 안에 원자핵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전자가 이동 중에 계속해서 원자에게 부딪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자는 눈 달린 게 아니거든 얘들아. 그럼 불특정하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듯이 움직이면서 쾅쾅 부딪히면서 진행하는데 이때 부딪힘의 횟수가 많아서 중간에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많이 소실되면 저항이 크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상대적으로 적게 소실되면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해. 근데 포인트는 전자가 이동할 때 더 부딪히고 덜 부딪히는 건 있지만 안 부딪힐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도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냐면 저항이 발생하지. 이 저항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손실 전력이 발생해. 이 저항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이때 이동하는 전기 에너지가 일부가 뭘로 바뀌냐면 열 에너지로 바뀔 거야. 생활함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걸 쉽게 니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핸드폰 충전기 플러그에 꽂아놓고 좀 지나서 만져보면 그 주변에 머리 부분이 따뜻해져 있지. 네. 그 이유는 분명히 내가 원했던 의도는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콘센트를 통해서 나는 그 전기 에너지가 내 핸드폰에 충전되기를 원하는데 뜻하지 않게 핸드폰 머리 그 충전기 윗부분이 따뜻해진다는 건 일부의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잘 봐. 나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어떻게 돼? 소비지까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온전한 걸 갖다 주고 싶은데 뭐가 발생한다고? 손실 전력이라는 게 발생해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냐면 소비 전력 P 소비를 구해보면 얘 값은 생산 전력이 P 제로에서 반드시 뭐를 빼야 돼? 손실 전력인 P 손실을 뺀 것만큼만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손실 전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P 손실이라고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나는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왜? 도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전선이라는 도선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의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니네 내가 무언가를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또는 무언가를 많이 담고 싶다 해서 무조건 많이 담을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200ml짜리 물통이 있으면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00ml지. 네. 만약에 500ml짜리가 있으면 500ml 담을 수 있지. 그런 것처럼 발전소에서도 전력을 생산하는데 무한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전소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전력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최대치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이상을 만들 수 없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일정하다는 거야. 최대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그럼 조건을 최대한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치자. 그 전력을 어디까지? 나는 소비지까지 보내주는데 어떻게 쌈박하게 최대한 손실 전력을 적게 해서 보내주고 싶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우리가 임의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때 생산 전력인 P 제곱값이 예를 들어 1000W라고 해보자.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해준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에 1000W짜리 생산한 전력을 어디까지? 소비지까지 보내는데 방법을 세 가지로 고려해보자.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그에 따른 뭐야? 손실 전력도 바뀌겠지. 이때 의한 손실 전력. 그리고 여기서 받는 뭐야? 소비 전력 값이 다 바뀌게 될 건데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자고. 얘들아, 생산 전력 P를 얘기한다는 건 이 공간 안에 이 값은 V 곱하기 I 값이 의미지. 그치? 그럼 이 V 값과 I 값을 1000을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50V 곱하기 20A를 해보자. 이거 얼마 나오니? 1000이지. 똑같이 1000 나와.
그럼 50V에 20A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100V에 얼마야? 10A로 보내줘도 1000 나오지. 그치? 네. 또는 1000V에 어떻게 돼? 1A로 해도 1000 나와. 그럼 내가 P값 자체는 1000으로 다 동일한데 50V 20A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100V 10A로 보내줄 수 있고 1000V 1A로도 보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값은 똑같지. 그런데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할 때 손실 전력 공식은 I제곱 R이라고 했어. 이때 R은 뭐냐면 도선에 있는 송전선의 저항인 거야. 송전선의 저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몰 r이라고 표현해보자.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손실 전력을 구한 우리가 일단 값을 실제로 구해보기에 임의의 R 값을 그냥 1옴이라고 넣어보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럼 이때 첫 번째로 보냈을 때의 손실 전력, 두 번째로 보냈을 때의 손실 전력, 세 번째 방법으로 보냈을 때 손실력을 각각 구해보자고 했을 때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손실 전력을 구할 때 공식은 뭐냐면 I제곱 R을 쓰면 된다고 했지. 왜 I제곱 R을 쓰는지도 얘기해 주는데 일단 요부터 값부터 먼저 구해보자고. 그러면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이때 손실 전력을 먼저 송전 전류가 필요하지. 송전 전류와 송전 전압인데 송전 전류가 얼마냐면 20A짜리 제곱해줘야겠지. 곱하기 1하니까 이 손실 전력은 400이 나올 거야. 여기는 뭐야? 전류값이 10이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1하니까 얼마야? 100이 나올 거야. 세 번째는 전력이 얼마야? 1의 전류가 1이지. 1제곱 곱하기 1이니까 얼마야?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보냈을 때의 손실 전력은 4번, 400. 두 번째로 보냈을 때의 손실 전력은 100. 세 번째로 보냈을 때 손실 전력은 1이니까 2에 따라서 소비 전력. 첫 번째가 쓸 수 있는 소비 전력값, 두 번째가 쓸 수 있는 소비 전력값, 세 번째가 쓸 수 있는 소비 전력값을 구해보면 첫 번째 뭐야? 생산 전력 1000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얘는 400을 빼면 되니까 내가 600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1000에서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100을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 쓸 수 있는 거야? 900을 쓸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1000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야? 1을 빼주니까 얘는 얼마야? 999를 쓸 수 있어. 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온 생산 전력은 모두 다 동일하지. 그런데 내가 배달받은 결과 얘는 600밖에 못 받고 얘는 900이고 얘는 999야. 니네 어느 거 받고 싶니? 999.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떤 거 999로 받고 싶은데 얘는 왜 999가 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여기 보자. 20A에서 10A, 10A에서 1A 뭐가 주는 거야? 전류가 줄지. 네. 근데 여기 전류가 주는 걸 보지 말고 전압을 한번 보자. 왜냐면 메인은 얘라고 했잖아. V 곱하기 하니까. 얘는 50V였었어. 얘는 50V였다가 얘는 몇 볼트가 된 거야? 100V로. 몇 배만큼 늘었어? 네. 2배만큼 전압이 늘었는데 올라리어 여기 400에서 100 되니까 얼마만큼? 4분의 1만큼 4분의 1배만큼 뭐가? 손실 전력은 감소했지. 네. 다시 이번에는 100V에서 얼마가 되냐면 1000V가 되어서 이때 전압은 여기 둘 사이의 관계는 얼마인가? 100배, 10배지 10배. 100배란다. 미안해. 자, 10배만큼 뭐가 증가한 거야? 전압이 증가했더니 그렇게 되고 나서 값을 봤더니 100에서 1로 되니까 얼마야? 100분의 1배만큼 뭐야? 손실 전력이 감소했더라. 나는 생산한 전력 자체를 변화시켜 준 게 아니고 뭐야? 전압을 증가시켜 주었더니 어떻게 돼? 손실 전력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라고 결과부터 얘기해 볼게. 송전 전압을 N배 증가시켰더니 손실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N 제곱분의 1배 감소하더라. 그러면 그냥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억지로 늘리지 말고, 즉 발전소를 더 짓지 말고 뭐야? 전압만 겁나게 올려줘 버리면 손실 전력 줄어든다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보자. 내가 니네 담임 선생님이 노상엽 선생님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고 치자고. 빌리면 뭐 해야 돼 얘들아? 갚아야겠지. 근데 갚는데 내가 사정상 직접 갈 수 없는 거야.
그럼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여쭤는 빌려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도 안 했다 치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니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니네들한테 돈을 전해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학교에 국놀이라 이런 게 진짜 있으면 좋겠다, 그지?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면 무조건 심부름 값을 10,000원을 아이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치자. 꿈같지? 그러면 내가 6반에 1번부터 10번까지 아이들에게 얘들아 담임 선생님한테 10만 원씩 전달해 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10명한테 나누어 줬어.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내가 분명히 100만 원 보냈는데 받기는 90만 원 받을 거야. 왜냐면 니네가 나한테 10만 원을 받으면 니네 대한 수수료 10,000원을 떼고 나머지 9만 원만 줘야 되지. 그러면 나는 분명히 100만 원 보냈는데 담임 선생님이 받는 금액은 얼마야? 90만 원이지. 그럼 내가 온전한 돈 10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보내야 돼? 110만 원을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자,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학생들 모두에게 한 번 심부름 시킬 때마다 10,000원인데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아영이한테 100만 원을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아영아, 네가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돈을 드려라 라고 하면 아영이가 심부름하니까 돈은 주기는 줘야겠지. 아영이 심부름값 갖고 가지. 그런데 아영이는 얼마만 빼면 돼? 10,000원만 빼면 되지. 그럼 얼마? 99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 자, 니네가 ATM기 가서 돈 뽑을 거야. 10만 원 뽑는데 우리가 10만 원을 뽑든 10,000원을 뽑든 1회 뽑는데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10만 원 찾는데 10번 ATM기에 카드 집어넣고 번호 누르고 해서 빼보면 수수료 얼마 들어? 5,000원 들지. 근데 한 번에 10만 원 딱 눌러서 뽑으면 얼마 들어? 500원 들지. 니는 어떤 방법 쓸래? 500원. 그렇지. 자, 그 말은 뭐냐면 전류에 흐를 때 여기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즉 전자가 이동하면서 누구와 계속 부딪혀. 원자 핵과 부딪혀서 저항이 발생하고 손실 전력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때 이동하는 전자 자체의 개수를 줄여버리는 거야. 아니 그럼 전자가 줄면 전류가 많이 안 흐르는 게 말이 돼? 대신에 이 전자 하나하나한테 무슨 걸 주는 거야? 커다란 고액권을 지급하는 것처럼 큰 에너지를 부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이 50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내가 20명한테 50만 원씩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랑 10명한테 100만 원 나눠주는 거랑 한 명한테 1,000만 원 나눠주는 거랑 결국 여기 가는 건 뭐야? 1,000만 원이 가는 거지. 그런데 수명한테 나눠주면 수명만큼의 뭐가 드는 거야? 수수료가 들고 10명이면 10명이지. 요즘에 뭐 많이 하냐면 니네 그 배달의 민족 주문할 때 뭐 많이 드니? 배달비 들어서 좀 배달비 모으려고 여러 명 같이 하지. 그 효과랑 똑같은 거야. 그게 뭐냐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안이야 얘들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즉 우리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정해져 있어. 발전소당 용적은 정해져 있지. 그렇다고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 당장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뭐를 하면 된다? 전압을 높여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변전소의 의미를 보자. 변전소는 변한다는 거 뭐를 변화시킬까? 오케이,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들어있냐면 변압기 있어. 그럼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까지 와서 이때 변압을 할 때는 전압을 올려줄까 낮춰줄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이게 승합할 거야. 그래서 초고압이나 고압을 만들어서 보내줘. 그러면 뭐는 좋냐면 전력 수급할 때 있어서 손실 저항은 대단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얘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게 고압이거나 초고압이면 감전됐을 때 끔찍한 사안이 벌어지지. 사람이 죽거나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끔찍한 사안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수로 감전될 수 있지.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초고압이나 고압이 들어오면 위험 부담이 너무 커버리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콘센트에는 220V의 고압이 아니고 저압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220V인데 얘는 초고압으로 고압에서 초고압 또 더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진짜 초고압으로 쏴줄 거야. 왜냐면 손실 전력 줄이기 위해서. 근데 가정에서 쓸 때 그걸 바로 쓰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이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낮추어 줘야 되니까 주상 변압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 감압할 거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 감압하면 손실 전력 커지잖아요. 근데 주상 변압기랑 소비지와의 거리는 그닥 멀지 않지. 도선을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손실 전력이 많지 않고 사람이 손실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저기 손실 전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는 변압을 해서 어떻게 돼? 감압한다. 그럼 물어볼게. 방법은 알게 되었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승합하거나 감압하면서 어떻게 돼? 전압을 올리거나 낮춤으로 인해서 손실 전력값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승합할 건지 어떻게 감압할 건지에 대한 게 변압기의 원리야. 어떻게 해서 전압을 올리고 낮추는지 하는 거를 변압기 원리니까 이제 변압기 원리까지 알면 끝나는 거야. 버튼 이거. 자, 일시정지요? 아니 버튼 꺼져.